중생대 초 트라이아스 시기 때 번성했던 사이노크나토스 화석이 발견된 지역을 나타냈는데요. 남미 아르헨티나 혹은 브라질 지역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이제 서부 지역에서 발견이 되고 있는데, 이 두 지역을 보면 해안의 유사성도 있고, 동시대의 화석이 이 두 특정한 지역에서 발견된다는 걸 통해 가지고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이 트라이기스 시대 때는 하나의 이제 땅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겠죠. 보기 볼까요? 기억. 사이노크나토스는 전 세계에 넓게 분포되어 있다. 남미랑 아프리카 대륙의 일부 지역에서만 분포하고 있고요. 사이노크나토스가 번성했던 시기에 두 대륙이 붙어 있었다. 그렇죠. 해안의 유사성도 있고, 그리고 특정한 지역에서만 화석이 분포되기 때문에 서로가 붙어 있었다라고 추론할 수 있고, 디귿. 두 대륙에서 서로 연결되는 지질 구조가 발견될 수 있다. 그렇죠. 화석 분포로 추정한 결과 두 대륙이 붙어 있었다라고 가정한다면 두 대륙은 서로가 연결된 지질 구조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해양적 확장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해양적 확장설은 해령 아래에서 고내 멘틀 물질이 이제 상승하고, 이 멘틀 물질이 새로운 해안 지각을 이제 생성한 다음에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멀어지면서 해양저가 확장된다는 설이 되는 거죠. 1번,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대체로 수심은 깊어진다. 이 옳은 내용이 되는 거죠. 해령은 열팽창에 의해서 1에서 한 3km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고요. 해령으로부터 해양 지각이 멀어지면서 점점 식어갔기 때문에 침강을 하기 때문에 수심이 깊어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2번, 멘틀에 하강하는 곳에 해령이 형성되었다. 멘틀의 상승 부위에서 해령이 생성된 거죠. 해령에서 해구로 갈수록 해저 퇴적물이 두꺼워진다. 해령에서 해구로 간다라는 건요, 그만큼 해양 지각의 나이가 많아진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해저 퇴적물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두께가 두꺼워지겠죠. 4번, 해령에서 생성된 해양 지각은 해구에서 소멸된다. 예,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5번, 고 지작이 줄무늬는 해령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분포를 한다. 그렇죠.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이제 현재는 이제 정자극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반대가 이제 역자극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질 시대 동안 지구 자기의 역전이 반복되어졌고요. 그 시기 때 생성됐던 이제 멘틀 물질에서의 그 자성체들이 지구 자기장의 방향으로 자화가 된 거죠. 그래서 대칭적으로 이제 분포한다. 옳은 내용. 해령 부근에 판의 운동을 나타냈고요. 해령이 되는 거죠. 해령에서 생성된 해양 지각의 이제 이동 속도 차이에 의해서 그러니까 A 위치가 변환 단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C는 해령, B는 판의 중심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개의 판이 형성되어 있네요. 해령과 변환 단층과 해령을 중심으로 왼쪽에 하나의 판이 형성되어 있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오른쪽에도 또 하나의 판이 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령과 해령을 중심으로 이 두 개의 판이 점점 양쪽으로 확장을 하는 이제 모습을 나타낸 거고요. 옳지 않은 것은 A는 변환단층이다. 예,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지진은 변환단층에서 더 활발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A보다 B에서 활발하다. 그러니까 A가 더 활발하다. 2번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 C에서는 열곡이 생성이 된다. 그렇죠. 해령에서 해양지각이 양쪽으로 이동하면서 열곡이 형성되는 거고요. 화산활동은 C에서만 일어난다. 화산활동은요, 해령에서는 화산활동이 일어나는데 변환단층에서는 화산활동이 일어나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4번도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A의 존재는 해양적 확장의 증거에 있다. 변환단층은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그러니까 해령으로부터 이제 생성된 해양 지각의 속도 차이, 즉 해양적 확장 속도 차이에 의해서요 형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해양적 확장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가나다는 판 구조론이 정립되기까지 등장한 학설의 내용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가는 약 2억 년 전에 형성된 초대륙인 판게아가 분리되어 현재의 대륙 분포가 되었다. 가는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이 되는 거죠. 대륙 이동설에 대한 이야기. 판들의 상대적인 운동으로 판 경계에서 지진, 화산 활동 등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나는요, 대륙 이동설, 해양적 확장설, 멘틀 대류설 등을 통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학설로 만든 판 구조론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판 구조론. 해령에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고 양쪽으로 멀어지면서 해양저가 확장된다. 해양저 확장설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학설을 등장한 순서대로 나열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대륙 이동설, 그리고 두 번째가 해양저 확장설, 그리고 판 구조론 순서가 되겠네요. 그래서 가다나 2번이 되는 거죠. 가는 지구 자기장의 모형을 나는 A와 B 지점 중 한 지점의 복각을 나타낸 것이다. 복각은요, 나침반의 자침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을 의미하는 거고요. 지구 자기장의 영향 때문에 복각이 위도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암석의 나이와 이제 고자기의 복각을 측정하면 그 암석이 만들어진 당시에 이제 위도를 알 수 있다라는 거. 기억. 나는 B에서 관측한 것이다. 지금 자기력선이요, 지표면을 향해서 50도의 기울기로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대략 위도는 북반구 50도의 위치쯤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가에서 A에 해당하는 위치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는 내용이 되는 거고, B에서 A로 가면 복각은 증가한다. 자기 적도에서의 복각은요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북 쪽에서는 플러스 90, 그리고 자남 쪽에서는 마이너스 90. 자기 적도에서 자북으로 가든 자남으로 가든, 즉 양극으로 이동했을 때의 복각은요 점점 증가하는 값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B에서 A로 가면 복각은 증가한다. 옳은 내용. 자북극의 위치가 변해도 자기 적도는 변하지 않는다. 자북극과 잔항극의 딱 중간이 자기 적도죠. 그럼 자북극의 위치가 변하면 당연히 자기 적도도 변해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는 내용. 정답은 니은. 서로 다른 판 경계를 나타냈죠. 가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 나는 해양판이 대륙판으로 섭입되는 섭입형 경계, 그러니까 수렴형 경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가 변환단층 보존형 경계.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가는 멘틀 대류가 상승하면서 유물암질 마그마가 생성되어 새로운 해양판이 생성되었다. 새로운 해양판은 멘틀이 용융 상태가 된 후 식어서 해양지각이 형성된 거죠. 근데 멘틀의 물질은요 현무암질 마그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니은. 나에서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섭입되면서 차가운 플룸이 형성되기도 한다. 차가운 플룸은 수렴형 경계에서 형성이 된다고 하죠.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섭입되면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 사이에 쌓이다가 무거워져 가지고 이제 외액 쪽으로 하강하면서 차가운 플룸이 형성되는 거죠. 네, 옳은 내용. 나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수렴형 경계가 많아지면 초대륙이 형성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죠. 모든 판들이 계속 수렴한다고 한다면요, 이 멀어졌던 판들이 점차 모이게 되고 그 결과 초대륙이 형성될 가능성이 클 거예요. 이것 옳은 내용. 리얼. 가나다는 모두 판 경계의 임무로, 여기까지 맞고요.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지진 활동을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화산 활동 같은 경우는 보존형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리을은 옳지 않은 내용. 정답은 니은과 디귿. 지질시대 동안 대륙 분포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첫 번째, 고생대 말, 판게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중생대 말, 그리고 현재. A, B, C의 위치를 한번 나타내 볼까요? 중생대 말에서의 A, B, 그리고 C, 그 다음에 고생대 말에서의 A, B, C도 역시 표현해 볼게요. A, B, C. A, B, C 대륙이 고생대 말의 하나였음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제 보기 볼까요? A와 B 대륙에서 고생대 말의 빙하 태적물 분포 지역을 찾아 연결성을 조사한다. 그렇죠? 빙하 태적물의 분포를 찾아서 서로 이제 연결이 되는지를 조사하면 과거 하나의 판이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고요. 기억 옳은 내용. 니은 A와 C 대륙에서 중생대 말의 번성한 화석 분포 지역의 연결성을 조사한다. A하고요 C 대륙은요 중생대 말에 이미 서로가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대륙의 이제 중생대 말에 번성한 화석의 분포를 찾아 연속성을 조사해도 과거 하나였다라는 증거가 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옳지 않은 내용. 리을 A, B, C 대륙에 분포하는 화석의 지질 시대별 고 지자기를 측정하여 대륙의 이동 경로를 조사한다. 그쵸? 암석의 이제 지질 시대별 고지자기를 측정하면 자북극의 이동 경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를 이제 역으로 추적하면 이제 대륙의 이동 경로를 복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대륙 분포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위 대륙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고생대 말에서 현재까지 대서양은 확장되고 있다. 대서양의 위치를 한번 나타내 볼까요? 대서양이 점점 확장이 되고 있고요. 1번 옳은 내용. 중생대초는 중생대 말에서 이제 현재 사이가 되는 거죠. 수렴형 경계가 발달했다. 판과 판이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발산형 경계가 발달했다라고 표현해야 되고요. 2번이 옳지 않은 내용. 3번 중생대 말 이후에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었다. 히말라야 산맥은 신생대 때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에 의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럼 중생대 말 이후, 신생대는 중생대 말 이후가 되기 때문에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었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4번 북반구에서 인도 대륙은 복각은 대체로 커졌다. 남반구에서 자기 적도로 올라오는 동안은 복각은 감소하겠지만 자기 적도에서 다시 이제 북반구로 올라오는 동안은 복각이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4번도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5번 대륙이 다시 모여 미래의 초대륙을 형성할 수가 있다. 초대륙은요 형성과 분리가 반복되면서 대륙 분포가 변해왔죠. 그러면 미래에 다시 대륙이 모여서 초대륙을 형성할 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5번도 옳은 내용. 정답은 2번. 9번 멘틀 대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멘틀 대류. 기억 암석권에서 일어나는 대류를 따라 판이 이동한다. 암석권이 딱딱한 고체 상태의 판이 되는 거죠. 이 딱딱한 암석권을 유동성을 띠고 있는 연약권이 부분 용융이 되면서 연약권에서 이제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암석권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기억은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 니은 멘틀 상부 하부의 온도 차이로 대류가 일어난다. 예, 그렇죠.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온도가 높아져요. 그러면서 이제 멘틀 내부에 방사성 원소의 이제 붕괴 열하고요. 그리고 또 지구 내부 에너지에 따른 멘틀 상하부의 온도 차이로 열 대류가 일어나는 거죠. 디귿 판 경계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을 설명할 수가 있다. 예, 멘틀의 상승부에서는 발산 경계, 그리고 멘틀의 하강부에서는 수렴형 경계가 발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판의 상대적 이동에 따라서 판 경계에서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고요. 따라서 정답은 4번. 판을 이동시키는 세임 가나 달을 나타냈는데요. 가는 이제 해령에서 고온의 마그마가 상승하면서 판을 양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되는 거고요. 나는 해구와 해령 사이에서 판이 미끄러지는 힘이 되는 거죠. 다음 다는 섭입대에서 무거운 판이 중력에 의해서 침강을 하면서 판을 해구 쪽으로 잡아당기는 힘. 기억하는 판을 밀어내는 힘. 옳은 내용이고요. 니은 나는
판이 미끄러진 힘이다. 역시 옳은 내용. 디귿. 다가 작용하는 판은 다가 작용하지 않는 판보다 이동 속도가 빠르다. 정제된 물체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힘이 작용해야 되는데 더 많은 힘이 작용하면 그만큼 정제된 물체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귿도 옳은 내용. 정답은 5번. 그림은 플룸 구조론 모형을 나타낸 거고요. 이제 플룸 구조론은 지구 내부에서의 온도 차이로 인해서 지구 내부의 밀도 변화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이제 플룸이 상승을 하거나 하강이 일어나는 이제 지구 내부의 변동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이제 이론을 플룸 구조론이라고 하죠. 플룸은 지각 이제 멘틀 하부로 하강하는 멘트를 하고요. 그리고 핵의 경계에서 지각으로 상승하는 기둥 모양의 물질과 에너지의 흐름을 플룸이라고 해요. 이때 차가운 플룸과 이제 뜨거운 플룸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보통 이제 폭이 한 100km 미만의 가늘고 긴 원기둥의 형태로 나타내는 거죠.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이제 찾는 문제가 되는 거고 1번 열점은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면서 형성된다. 열점은 말 그대로 뜨거운 플룸이 상승을 하면서요 지표면과 만나는 지점 바로 아래에 마그마가 생성된 곳이에요. 위치로 따진다면 이런 곳이 되는 거죠. 이런데 그래서 1번은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2번 아시아 대륙 밑에서 차가운 플룸이 형성된다. 아시아 대륙 쪽을 한번 볼까요? 아시아 대륙 쪽을 보면 여기가 이제 섭입 경계가 되거든요. 섭입 경계 여기하고 여기 예.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섭입판에 이제 물질이 그 상부 멘틀하고 하부 멘틀 경계에 쌓여요. 이제 밀도가 이제 커지면서 멘틀과 핵의 경계 부분까지 가라앉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경계 부분까지. 그래서 하강류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2번도 옳은 내용. 3번 볼까요? 주로 상부 멘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설명한다. 판 구조로는 상부 멘틀에서의 멘틀의 대류를 통해서 판의 이동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 플룸 구조로는 상부 멘틀에서 일어나는 대류와 관련은 있어요. 그런데 멘틀 전체에서 일어나는 지구 내부의 변화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플룸 구조론은 판 구조론보다 더 확장된 판의 이동을 설명하는 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4번. 그래서 3번은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죠. 주로 상부 멘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설명하는 것은 판 구조론 그리고 플룸 구조론 전체. 자, 판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산 활동을 설명할 수 있다. 판 구조로는요, 판의 경계에서는 설명할 수가 있는데 판의 중앙에서는 화산 활동 등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플룸 구조론 같은 경우는 뭐 열점, 하와이 열도 같은 경우 열점에 의해서 화산섬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판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산 활동을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5번. 플룸 상승류를 통과할 때 지진파의 속도는 느려진다. 플룸 상승류는요, 뜨거운 플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뜨거운 플룸이라는 거는 온도가 높고 그리고 밀도가 낮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지진파는 역학파라고 해서 밀도가 클수록 지진파의 속도가 빨라지게 돼요. 그런데 이 플룸이 상승한다라는 거, 뜨거운 플룸, 온도가 높다, 밀도가 낮다, 따라서 지진파의 속도는 느리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번도 옳은 내용. 그림은 하와이 열도를 이루는 섬들의 위치와 생성 시기를 나타낸 것이다. 하와이 열도는요, 열점에서의 화산 활동에 의해서 화산섬이 생성됐고요. 그래서 열점 바로 아래에 놓여 있는 하와이 섬이 가장 나이가 젊은 화산섬이 되는 거죠. 열점은 고정되어 있고 그 위에 놓여 있는 판의 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산섬이 이동을 할 거예요. 보기 기호. 열점에 가장 가까운 섬은 하와이 섬이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니은 하와이 열도를 따라 발상 경계가 형성되었다. 하와이 열도는요, 판의 경계는 아니죠. 그래서 판의 중심부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 카와이 섬은 51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남동쪽으로 이동했다. 남동쪽으로 이동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하와이 섬에서 카와이 섬이 형성돼 가지고 북서쪽으로
이동해서 현재 이 위치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지하의 온도 분포와 암석의 용융 곡선을 나타냈다. A의 경우가 지구 내부 온도 상승으로 대륙 지각이 용융되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B는 해령이나 열점에서 압력 감소로 멘틀 물질이 용융되는 경우, C의 경우가 물의 공급으로 멘틀 물질이 용융이 되는 경우를 나타낸 거죠. 마그마가 생성되는 조건 A, B, C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에 골라 옳게 짝지은 것은 기억, 발사능 경계에서 멘틀 물질이 상승하면서 부분 용융되었다. 압력 감소에 의한 마그마의 생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B의 경우가 되는 거고, 니은 섭입대에서 생성된 마그마가 대륙 지각 하부를 부분 용융시키면서 생성되었다. 지구 내부 온도 상승에 의한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디귿 섭입대에서 해양 지각으로부터 배출된 물이 연약권에 공급되어 생성되었다. 물의 공급에 의한 멘틀 물질의 용융의 경우, 즉 C에 해당하겠네요. 마그마가 생성되는 장소를 나타냈고요. 압력 감소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되는 장소, 그러니까 압력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되는 장소를 찾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가는 섭입대가 되는 거죠. 해양지각하고 해양 태적물이 섭입할 때 온도도 상승, 압력도 높아지죠. 그래서 태적물하고 이제 지각을 이루는 함수광물, 대표적인 게 각섬석하고 운모류가 있는 거죠. 이런 함수광물에서 물이 이제 배출이 되면 이 연약권, 즉 멘틀에 물이 공급되면서 멘틀의 용융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멘틀 물질하고 해양 지각이 부분 용융돼 가지고 현무암질 마그마나 혹은 이제 안설암질 마그마가 생성되는 경우가 되는 거고, 이때는 압력이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기 때문에 가는 포함이 안 되게 되고요. 나는 열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는 해령. 둘 다 공통점은 이 멘틀 물질의 상승에 의해서 압력이 감소하고, 그래서 이제 부분 용융이 일어나 가지고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된다라는 거. 따라서 정답은 나랑 다가 되는 거죠. 마그마의 냉각 속도와 화학 조성에 따라 화성암을 분류했는데요. 마그마의 냉각 속도에 따라서 세립질, 화산암과 조립질, 신성암으로 구분할 수 있죠. 마그마의 속도가 빠른 A, B가 세립질의 화산암이 되는 거고요. C하고 D가 조립질의 신성암이 되겠네요. SiO2 함량에 따라서 A, C가 적지요. 53% 미만이라고 할 거고요. B, D는 62% 이상이라고 할게요. A, C는 53% 미만의 염기성암이 되는 거고, 다른 표현으로는 고철질 암이라고도 하죠. BD는 62% 이상의 산성 암이 되는 거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교장질 암이다 라고도 하죠. SiO2 함량이 낮은 A하고 C는 현무암과 반려암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또 SiO2 함량이 많은 B와 D는 유문암과 화강암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보기 볼까요? A는 B보다 어두운 색을 띈다. A 현무암은요, B 유문암보다 어두운 색 조항 광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색을 띠게 되는 거고, B 유문암은 D 황암보다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되었다. 조립질인 심성암인 화강암이 더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돼야 되죠. 디귿 반려암의 특성은 B보다 C에 가깝다. 디귿 옳은 내용. 정답은 기억과 디귿 3번. 어느 지역에서 채취하여 관찰한 암석의 특징을 나타내는데요. 그림상으로만 봐도 어둡다라는 거, 어두운 광물로 이루어져 있는 암석, 그리고 결정의 크기도 좀 크게 보이죠. 그래서 이 암석은 심성암 중에 어두운 색을 띠고 있는 반려암일 것이다 라는 예상은 될 거예요. 한번 내용을 읽어볼까요?
감남석, 희석 등 유색 광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광물의 결정의 이제 지름도 3에서 4mm 정도로 크고 결정이 고르다. 그러면 역시 정답은 1번 반려암이 되겠네요.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화성암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 일단 화성암은요, 조립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산성암으로서 밝은 색을 나타내는 거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설악산, 울산 바위, 그리고 북한산 인수봉은 밝은 색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화성암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이 기역과 리을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지표로 드러났죠. 화성암이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된 후에요, 지각이 꺾어져 나가면서 압력이 감소하고 융기가 일어나면서 융기 현상에 의해서 지표로 드러나게 된 거고요. 니은과 디귿은 딱 봐도 어두운 색을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로 이루어져 있는 지형일 거다라는 게 추론될 수가 있고요.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식어서 굳어진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형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기역과 리을이 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